혁명학원 원아들을 이 세상 그 어디도 비길 수 없는 따사로운 열과 종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며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3월 2일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두 그루 위의 구름향나무를 보면서 만경대 혁명학원의 일꾼들과 교원 학생들은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의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는 것을 계승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시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그때 원아들은 처소마다 나무를 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버지 원수님께서 오셨다 하고 환성을 올리자 우리 원아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원수님 품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환하신 미소 속에 원아들을 바라보시며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번 식수절에 어느 단위에 나가서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고 많이 생각하시다가 만경대 흉룡학원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오셨다고 믿음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우리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두 그루의 구름향나무와 여러 종의 나무들을 몸소 가지고 우리 학원에 오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식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에 있다고 하시면서 몸소 삽을 드시고 원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친오보이의 심정으로 원아들이 심은 나무들도 보아주시면서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앞으로 어른이 돼서 이곳을 찾아오면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보며 오늘을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조소에 가서도 조국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참된 애국자,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나무 심기가 끝난 후 우리 학원의 교육 실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망경대 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채취가 그대로 오려오는 우리 수령님의 학원, 우리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망경대 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아들을 혁명의 계승자, 총알처럼 땅땅이 여문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자면 학원 교육령과 방법을 더욱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그들을 주체혁명협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혁명가 유자녀들은 앞으로 자신과 함께 혁명할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핵심 골간 진짜배기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해 온갖 심려를 기울이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2022년 10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만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몸소 참석하시오. 조선노동당의 학원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옥촉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안겨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육군으로서의 성장기를 혁명학원에서 거치었고 또 현재 거치고 있는 혁명가 유자녀들이 어떻게 일하고 준비되는가에 의해서 우리 당과 국가의 장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혁명의 혈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사상적 핏줄기이며 혁명학원 학생들을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옥색이 이어나가는 핵심 걸간 후비들로 키우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혁명가 유자녀 교육의 중역이라고 주체혁명기업 수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둥감들을 육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만석 혁명학원의 기본 임무라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며 오린 가슴들의 조국에 대한 윤륜한 사랑의 정신을 안겨주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그날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3월 2일에는 조선노동당 제2차 초급당 비소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화송산에 두 그루의 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나무 심기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 없을 순결한 양심을 심는 사업이라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애국의 눕과 열정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애국의 호소와 더불어 흘러온 날과 달들을 돌이켜보며 우리 인민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사회주의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로 빛내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가며 충성과 애국의 진함없는 열정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면적 발전의 새 기운으로 약동하는 총진군 대오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적인 근로자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어갈 의지를 안고 함경남도의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항 사업들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가송에 함남지구 탄광균학기업소 여맹위원회와 단천시 용강군을 비롯해서 올해만도 더쪽으로 1,400여 명의 여맹원들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의료권 부문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그 대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안의 여맹원들 속에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에서 혁신자의 영예를 빛내갈 열의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의 100여 명 여맹원들도 증산투쟁 절약운동으로 들끓는 일토들의 자원에 나섰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의 결정관철을 위한 애국투쟁에 기여할 일념 안고 초급단체 일꾼들이 탄광들로 진출의 걸음을 내짚었으며 수많은 여맹원들이 고원탄광, 운곡탄광, 수동탄광, 탄부오리공장 등에 달려나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와 노력의 땀방울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련악기업소의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새로운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부흥본영의 활로 따라 당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 애국의 자욱을 긍지 높이 아로새겨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수십 명에 달하는 여맹원들도 시안의 원료기지 사업소와 농촌 등에 진출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조직과 집단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중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슬기와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모임에 이어 탄원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청진시 안의 100여 명 여성들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혁명적 진군에서 여성 근로자로서의 감 높은 삶을 빛내갈 지향으로 안고 주요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전세된 여성 영웅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라남구역, 시남구역, 포항구역, 수남구역, 송평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여맹원들은 라남 탄광기계공장과 청진 신발공장, 청진 학생교복공장,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농촌 등에 진출할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공장과 일터에서 성실한 땀을 바치고 혁신을 이룩하는 것은 자식들을 애국적인 근로자로 키우게 하는 모범으로 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기중한 미천으로 됩니다. 새로운 초소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새시대 농촌인민 강령의 완벽한 실행으로 농촌진흥, 농촌균역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오래 계획된 농촌 살림집 건설 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 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 올해 농촌 살림집 건설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위한 건설 장비 및 기공구 전시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오늘 만경대구역 건설요단에서 준비한 건설 장비들과 기공구들을 전시해 놓고 그에 대한 시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농촌 살림집 건설을 건설요단 자치으로 해나가는 데서 시공용량 건설 장비를 중요한 대서로 틀어지고 중장비를 비롯한 건설 장비들을 원만히 갖추고 또 건설 용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공제 랑랑구역에서도 시공 용량을 강화하고 건설 장비 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의의 있게 조직했습니다. 이 건설에서 뭐니 해도 이 건설 장비와 기공구의 질적 수준이자 공사 속도이고 질 보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비와 함께 소공구, 특히 이 마감 공사에 필요한 기공구들을 꾸준히 갖추고 여기에 맞는 보장 사업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만 놓고 봐도 40여 종의 3천 이곳 건설요단에서는 지난해 자체의 흰과 기술로 꾸린 건재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수십 종의 건설 자재로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를 70% 이상으로 보상했는데 올해에는 마감 건제품들의 생산 비중을 더욱 높여 건설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공사 기일을 훨씬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시군 건설유단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평안북도에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 준비에서 앞장선 종주시 건설유단에 대한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복장농장 살림집 건설을 우리 요단 자체의 힘으로 도적으로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 경험도 많이 쌓고 또 건설 장비, 기공구 한층도 강화시켰습니다. 올해도 농촌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 기간에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기공구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30여 종의 당이 제시한 올해 건설 목표를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 기간에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각지 건설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으로는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공화국 영웅들의 위훈 사례를 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배출된 600여 명의 영웅들 중에는 비행기 사냥꾼조 영웅인 현광초 동지의 자료도 있습니다. 김성혁 기자가 현광초 동지가 발휘한 영웅적 이윤에 대해 황종임 강사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영웅인 현광초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족비행기 녹대를 싹들고 위훈으로 해서 1951년 8월 9일에 영웅 칭호를 씌워받았습니다. 현광초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배출된 영웅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린 주 17살의 영웅이 됐습니다. 황정임 강사는 현광초 동지의 영웅적 위훈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때로부터 한 달 후인 1951년 9월 중순 공중에 떠 있는 적직선기에 직접 올라 육탄으로 박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광초 동지가 싹들군 족 비행기들 중에는 족 직승기도 있었습니다. 1951년 어느 날 강원도 린제개선에서 전투를 지행하던 현광초 동지는 추락되는 족 비행기에서 비행사놈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족 직승기가 그놈을 태우려고 광주리를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신누른 약장들을 단 그놈을 단숨에 추눕힌 현광초 동지는 족 직승기도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광주리를 타고 그 족 직승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현광초 동지는 비행사 놈들을 모조리 싸눕힌 다음 유미통에 총탄을 날렸습니다. 그때 족 직승기가 공중 250m에서 폭발되었고 현광초 동지는 소양강에 휘뿌려졌습니다. 온몸이 화염이 거슬리고
치명상을 입은 현광초 영웅은 생명이 경각에 이른 상태에서 군인들에게 구원되어 군인소로 후송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우리 자식들을 모여놓고 아버지 목숨은 영웅의 아들인 현철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자리를 보고받으시고 그는 꼬마 영웅이며 용감한 병사라고 적직승기에 올라 공중에서 박살낸 것은 아주 대담한 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며 꼬마 영웅을 무조건 살릴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건강 회복을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황종임 강사는 공중 250m에서 휘뿌려진 현광초 동지가 다시 소생한 것은 혁명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온 또 하나의 조선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수령에 대한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공중에 떠 있는 적 비행기를 육탄으로 박살낸 그런 기후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군 용사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위훈입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적직승기를 육탄으로 박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고 물었을 때 현광초 동지는 그때 나는 가슴에 품고 있던 공화국 영웅 메달을 만져보았다. 조선의 영웅답게 최후를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광초 영웅은 먼 훗날 자기의 수기에 진정한 내 삶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공화국의 품이라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깨달았기에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꿈같이 소중한 나의 행복을 지키려고 인민군대에 입대했다고 썼습니다. 250m의 공중에서 적직승기를 육탄으로 박살내는 특출한 위훈을 세우고 살아서 온 나라에 소문난 현광초 영웅의 맏아들인 현철동지에게도 특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선인민군 입대증이 2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철동지가 최전현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현광초 동지는 너무도 섭섭하여 너와 같은 영웅의 자손들이 손에서 총을 놓으면 적들이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부모 처자의 유혈로 치러야 한다. 조국보의 길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철동지는 영웅 아버지의 뜻대로 또다시 군복을 입고 오랫동안 최전연에서 군관으로 복무했습니다. 5 자식 모두를 조국보의 초소에 세운 현광초 영웅은 전후 최전연 국경부대에서 40년간 정칠군으로 복무하면서 군인들에게 투철한 계급의식과 조국보의 정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영웅의 손자들이 조국보의 초소에 서 있습니다. 현광초 동지의 영적 위훈은 새 세대들에게 1950년대 백절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은 어떤 정신이며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공화국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견결히 옹이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비롯해서 참관자들은 전하의 영웅들이 지냈던 수령결성의 정신과 육탄 자폭 정신, 멸족의 층으로 만장약할 때 그 정신은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 속에는 현광초 영웅의 위훈을 비롯해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배출된 공화국 영웅들의 특출한 위훈에 대해 처음 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조국보의 초소로 떠나는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들과 같은 17살 나이에 특출한 영적 위훈을 세운 현광초 영웅과 대비해보면서 청춘 시절에 세운 위훈은 조국 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17살의 영웅이 된 현광초 동지와 동시대인은 아니지만
영웅의 특출한 위훈에 감동되고 그처럼 위훈을 세울 요리에 넘쳐있는 새 세대들의 눈빛을 보면서 기자는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전승세대가 있어 계승의 뿌리가 굳건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애국의 초석이고 강대함의 뿌리로 된다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2월 26일 300여 명의 평양시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현 국경초소로 탄원한 소식도 취재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대표로 청춘을 인내어나가겠다는 것을 근제 교회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무장으로 받들어 갈 충성의 맹세로 가슴 끓이는 10대의 새 세대들의 모습에서 기자는 70여 년 전 조국보의 노래를 부르며 전선으로 탄원한 전승세대와 오늘의 세대 간에 맹맥히 흐르는 조국수 정신의 계승을 보았고 수백 수천의 현광처 영웅들이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페루의 많은 지역에 장마철 폭우와 관련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2월 27일 이 나라 신문에 전한 데 의하면 지난해 12월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폭우에 의한 각종 재해로 62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총 피해자 수는 23,742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와 보건시설, 도로들이 파괴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과 관련해서 320여 개의 구역에서 60일간 비상사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주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 물피해가 났습니다. 2월 26일 현재 파라후주, 칸다하르주, 헬만두주에서 36명이 죽고 4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30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수백 에이커의 농경지가 못쓰게 됐습니다. 수도 카불을 비롯한 이 나라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전달 24일부터 많은 비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왁진 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월 말부터 2월 25일까지 주에서 124명의 홍역 환자가 확인됐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민주공고 동부의 북가부시에서 여러 차례의 폭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은 시에서 언호한 집회가 진행된 이후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11명의 사망자와 65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수도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깊은 밤에 일어났는데 잠을 자고 있던 8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환경보호학자들이 파괴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메니어 섬에는 큰 칸가루와 오소리를 비롯한 수십 종의 희귀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간 이상기후 현상의 후가로 토지가 류실되고 황폐화되면서 섬의 자연 생태계가 심히 파괴됐으며 희귀 동물의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자연 생태계를 복구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무인기를 이용해서 생태 환경이 파괴된 지역을 조사하고 그에 기초해서 지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황폐화된 토지를 복구하고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전체 동물 마리수를 확충하며 여러 종의 생물체들의 생존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밀짚을 이용한 보수 재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밀짚을 물에 잠궈 놓았다가 분쇄하고 한편으로는 닭 배설물과 속고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발효 혼합물을 만듭니다. 다음 탕크에 분쇄한 밀집과 발효 혼합물을 섞어놓고 발효시키는데 탕크 안의 온도가 80도씨 정도까지 오르면 내용물을 뒤집어주거나 물을 뿌려줍니다. 발효시킨 밀집은 열 처리를 해서 집 속에서 벌레와 박테리아를 비롯한 불순물들을 없앱니다. 이렇게 만든 재배기질에 버섯 종균을 혼합한 다음 온실에 5cm의 두께로 골고루 펴놓습니다. 여기에 버섯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니탄을 뿌려주고 정상적으로 물을 주면 2주일이 지나서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삼지연과 백암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황해남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소해안 충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해주와 개성 그리고 평송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아침까지 개였다가 점차 구름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주로 북서풍이 불었는데 어제보다는 약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류가 13.1도, 낮 최고기온은 류가 8.6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3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류가 1도였습니다. 폭설 많은 주의 경보입니다. 4일 오전부터 5일 오전까지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5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운행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과 함께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쌓인 눈을 제때에 쳐내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와 눈이 내리고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와 강원도 내륙 지역, 양덕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특히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고 개성시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 양덕에서 새벽에 3mm 미만의 눈과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류가 2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우이주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룡년군 구미포로부터 윤안군까지의 윤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동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해상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소의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 모레는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